자, 첫 번째 주제는요, 키워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입니다. 자, 일단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도 있겠고, 지금 봄이 슬슬 다가오면서 새로 생기는 일정들이 꽤나 좀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체크할 일정과 관련 섹터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요새 시장이 다소 불안감도 살짝 좀 있다 보니까 이슈나 이벤트 위주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. 네. 당장 다음 주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좀 언급들을 해주시죠. 네,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는 네. 뭔가 기댈 게 있다, 모멘텀이 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요즘에 일정 이슈인 것 같아요. 중요한 이벤트들. 네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MWC,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예.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하는 거, 거기가 이제 좀 메타버스부터 지금 핫한 AI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총집결해서 통신도 그렇고, 그게 이제 좀 화제가 될 것 같고, 근데 이미 이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매년 반복되는 주요 행사니까요. 네,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최대로 하는 것 같고, 네. CES처럼.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 이제 3이라고 합니다. 마스터 플랜 3. 예. 그리고 이제 주말쯤 가면은 중국의 양회. 저희가 또 언급을 했었던. 네, 맞죠. 그리고 또 언급을 했던 미국의 IRA 가이드라인이 이제 곧 좀 잡힐 것이다. 이렇게 그렇죠. 나오고, EU도 이제 핵심 원자재법, 유럽판 IRA인가요? 그렇게 되니까 그 초안이 이제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, 네. 또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이제 PC 물가지수, 네네.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.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PC가 좀 예상보다,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만큼만 네. 좀 진정돼서 나오면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. 아하. 근데 이제 또 안 좋게 나와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 보면. 네. 어쨌든 이런 일정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연말 연초쯤에 참 많이 언급을 했었죠. CES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라든지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중국의 초대형 이벤트죠. 중국의 주요 정책들을 총 망라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중국의 양회도 기다리고 있고, 미국의 IRA 가이드라인, 저희가 앞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양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, 오늘은 요 얘기를 좀 집중을 해볼게요. 저희 앞서 키워드를 뽑았던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?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은 공교롭게도 1월 달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막 시세가 나온 것도 있고, 네. AI도 물론 그렇지만, 근데 이제 또, 테슬라가, 항상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이제 1, 2 이제 발표를 해왔어요. 그래서 예.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죠. 그러니까 테슬라의 투자자들에게 자기네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인데, 네. 여기서 보면은 항상 이 머스크가 뭔가 화두를 던집니다. 네. 네,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처음 던지는 거는 아니에요. 항상 보면은 이제 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화두가 돼서 그 산업이 정말로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또 이제 관련 섹터들, 주식으로 보면은 시장의 반응이 오는 건데, 예. 이번에 좀 할 거는 어떤 거를 하느냐를 상당히 좀 관심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워낙 돌출 행동을 하도 많이 하다가 이제 변수가 많은 분이에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한동안 잠잠했었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하는 건데, 우주 관련 얘기다. 네. 또는 에너지 관련 얘기다. 또 다양한 하이퍼루프 얘기다. 다양한 얘기들.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. 이러는데, 네. 그런 좀 비전을 투자자들한테 자기네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뭘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 그걸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3를 발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좀 약간 일전에 한 10년 전? 예? 그때부터 좀 한 것 같아요. 2006년이니까 한 16년, 7년 됐죠. 그때가 네. 마스터 플랜 첫 번째였죠? 2006년. 그때는 되게 재밌었어요. 그냥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? 자기 생활계획처럼 네. 스포츠카 만들기. 스포츠카 만들기. 이거 그냥 우리의 꿈 네.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그걸 잘 팔아서 그 돈으로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. 일기인가요? 네,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가격이 나도 하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그 돈을 사용해서 훨씬 더 또 저렴한 자동차를 만든다. 이런 거였었어요. 그래서 위 작업을 다 하는 동시에 이제 무공해 발전 어쩌고저쩌고 만든다. 근데
현실화가 됐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니 2006년 기준으로 하면은 네. 이게 뭔 소리야 네. 싶기도 한데. 네, 정말 우리가 그때도 뭐 가능한 기술은 맞았는데 네. 누군가 선뜻 하는 게 없었어요. 왜냐면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네. 전기차 회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렇죠.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실 그쯤에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지금은 네. 뭐 저 추억 속에 이름이 된 어울림 삼형제라고 해서 어울림네트, 어울림 네. 네트워크스 이런 그런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든다, 사우디에 판다 이래서 오. 네,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는 약간 테마 같은 느낌이었겠네요. 네, 그래서 그때 그런 게 한 7, 8배 올라가고 그랬거든요. 아하. 네.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현실화 시킨 거는 네, 테슬라의 이 머스크입니다. 예. 뭐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은 거의 뭐 골프장 카트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막 네네네.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빨리 발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좀 멈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마스터 플랜 2에는 이제 배터리 갖고 이제 좀 화두를 던졌어요. 요게 2016년 10년 후였죠? 네, 16년. 그렇죠. 10년, 예. 딱 10년. 근데 이제 끊김없이 매끄럽게 이거를 이제 뭐 좀 돌리겠다 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솔라루프 얘기가 솔라루프. 나왔었고, 예,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 부분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 제품군을 예. 전기 자동차 제품군을 확장시키겠다. 요게 근데 이제- 그래도 제목 그렇죠. 마스터 플랜 1 때보다는 2가 뭔가 그럴듯하고 구체적이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수동 차량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또 만들겠다. 아, 자율주행 얘기가. 네. 예. 그리고 이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차를 통해서 수익을 창조하겠다는데 이거는 뭐 뭔 말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뭐 차에서 비트코인에도 채굴 하는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좀 주목받는 거는 네. 다들 뭐 예상들을 뭐 자기 기준에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제일 현실화되는 게 지금 민간 우주선도 여기서 하잖아요. 네네네.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그렇죠. 머스크가. 스페이스X. 네,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이다. 아하. 네, 그렇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을까? 네, 그리고 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이 기술과 환경을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을 또 구상. 뭐 어떻게 보면 뭐 벙찌는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미래의 얘기. 하지만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이제 에너지 같은 거, 네. 뭐 슈퍼차저, 뭐 태양광 발전, 산업전력에 대한 충전시 이런 걸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.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올지를 잠깐 예상되는 것들을 들어봤는데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일 먼저 와닿는 거는 네. 이따가도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 관련 스페이스X 우주. 네,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새로운 그런 뭐 정책 만들 때도 예. 대선 정책에서도 뭐 후보들이 말했던 것 중에 우주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우주가 현실로 오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현실로 오고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누리호나 이런 거 발사도 성공하고. 그렇죠. 그런 이벤트가 네. 그리고 뉴스에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도배를 하게 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스페이스X 관련 섹터가 뭐 있을까 하면 통신 위성, 통신 위성. 5G, 6G. 네. 6G는 이제 위성 갖고 하는 거니까. 아. 그렇다면 그런 걸 보면은 뭘 봐야 될까? 그러면 일단은 지금 AP 위성이라는 종목. 예. 네, 뭐 고개 들고 뭐 잘 올라가고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또 회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, 방산주지만 네, 어쨌든 그것도 우주로 가는 거고 또 대한항공도 어떻게 보면 우주. 네네. 네, 맞죠? 일단 먼저 이 친구들은 먼저 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비행기가.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 또 통신하려면 위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그 스타링크인가요? 네. 대단하더라고요. 통신을 이렇게 끊었다 놨다 하면서. 아니, 그게 그렇게 예. 실제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, 저는. 그렇죠. 그리고 그게 또 나오니까 요즘에 나온 뭐 용어 중에 하나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을 어떻게 저궤도 만든다. 위성, 예. 그러면 저궤도 위성에서 세계 1위가 우리나라 회사더라고요. 어떤 회사죠? 인텔리안 테크. 아, 세계 1위입니까? 네, 세계 1위입니다. 그래서 또 스페이스X하고도 또 일을 협업한 그런 이력도 있고 뭐 영국의 또 뭐 원웹인가요? 거기하고도 또 협력해서 하고. 정말 이름값이 있는 최고의 네.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 같이를 네. 하고 있군요.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태양광 기술, 왜냐면 태양광. 에너지를 좀 공급해야 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우주선을 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예. 네, 그러면 이제 태양광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아이언맨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원자로 관련 기술이 또 원자로요? 핵융합 관련해서 또 빛을 볼 것이다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현실화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목을 찾기가 이런 거는 좀 어렵고 뭐 예. 이게 만약 핵융합 관련이다라는 종목들은 솔직히 아직 네, 제대로 된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뭐
따로 언급하기엔 좀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아까 기술과 환경을 포괄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태양광 발전 외에도 슈퍼차저. 그러니까 요즘에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막 이렇게 붐을 일고 종목들이 그렇죠. 올라갔잖아요. 급등하고 이러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게 더 현실화되고 안정화되고 용량이 커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것도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뭐 정말 비행기 뭐 이런 데까지도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관련 뭐 스마트 그리드까지도 볼 수가 있는. 네. 너무 이제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네, 하고요. 뭐 한전이니 뭐 이런 당연한 회사들은 뭐 네.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그렇게 언급드린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뭐 AP 위성 네.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캔ኳ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관계가 좀 있는 세트레가이 이런 세트레가이.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어떤 관련주를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어요? 앞서 언급을 또 해주셨죠. 네, 하이퍼루프. 영화 같이 이제 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저랑 이제 이렇게 좀 뭐 화면을 이렇게 보이지만 부산하고 서울이다 그러면 이걸 뭐 15분 만에 간다. 아니 그게 저도 언뜻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물체가 이렇게 물체로 가는 게 아니라 예. 분자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본 적이 네. 있어요. 플라이라는 영화를. 네,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. 네,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진공의 상태에서 터널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상당히 뭐 한 1200km래요, 시속. 그러니까 비행기보다도 빠르다. 굉장하군요.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뭐 캘리포니아까지 거기 원래 한 두어 시간 걸리는 걸 15분 만에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예. 하는데 이것도 머스크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이것도 한 2012년쯤인가 뭐 그런데. 빨랐네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이것도 관련주라고 찾아보면 관련주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펌프니까. 예. 네, 우리나라에 에로티 베큐라고 있어요. 예. 진공 얘기하니까 네, 바로 네. 느껴지네요. 네, 여기 사진이 이제 준비될지 모르지만 이 예. 모형들을 보게 되면 저기 한번 또 9시 뉴스에도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. 하이퍼루프요. 네,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. 네, 요거 사진 이런 게 좀 한번 띄워주시죠. 나온 적이 예. 있습니다. 2013년에 머스크가 이제 소개하면서 알려진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네,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실험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예. 이게 실제로 실험은 제안은 뭐 이렇게 말은 화두는 머스크가 먼저 던졌지만 네.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. 한 4년 빠르게. 그렇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나중에 가능은 한 것 같아요. 예. 네, 이제 압을 견디면서 사람들이 그걸 탈 수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. 네. 그래서 에로디페큐이라는 회사가 항상 하이퍼루프 얘기가 나오면 좀 움직여요. 그리고 고려제감, 와이어 만들고 이런 그게 세게 좀 필요하니까. 그리고 당연히 이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래야 되면 포스코 ICT, 그러니까 IT 기술이 좀 발전돼 있는 네. 그런 회사들을 이제 하이프루프를 만약에 언급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예. 뭐 찾아보면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현실화되는 그런 매출이 그런 쪽으로 잡히는 거는 네. 뭐 없고 그나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 관련 우주 쪽 관련된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가 이제 좀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좀 증설에 대해서 네. 아까 이제 뭐 값싼 전기차를 대중화 시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. 예. 그럼 당연히 인건비가 줄게 되면 뭐 기가 팩토리 관련 기가 팩토리 얘기를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. 뭐 우리나라에 유치한다 안 한다 기가 팩토리를. 근데 아마 유치는 제 생각에는 확률이 좀 낮다고 봐요. 네. 이제 뭐 우리나라 좀 약간 노동자의 권리를 하는 거는 좋지만 노조 문제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네, 요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뭐 우리산업홀딩스 이제 반응을 해요. 근데 예. 그 중에서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는 이 암이라고 하죠. 컨트롤 암을 네. 테슬라에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잠깐 예. 종목 차트를 한번 제가 살펴보게 되면 확인을 해보죠. 네.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예. 공교롭게도 계속
거래가 이렇게 몰리면서 어허. 지금 3월 1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뭐 착각일까요?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종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요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, 특히나 그 중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주요 일정 이벤트를 점검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일정에 맞게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전략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, 자, 일정 이벤트에 기반한 이런 대응,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간단히만 언급해 주시죠.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대응을 할 때는 네. 이 이벤트 전에 뭔가 움직임이 나오거나 또 이벤트가 나와서 정말 획기적인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바로 나와요. 네. 근데 연속성은 좀 약하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 뭐 물론 지금 AI니 챗봇처럼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. 다 우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면 네. 또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만약에 무서워요, 네, 사실. 만약에 시세가 여기서 몇 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나눠서 좀 챙기면서 이렇게 선별적인 대응,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좀 저는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특히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게 뭐 발표된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네.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10년 단위로 이렇게 거의 나왔잖아요. 현실화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. 네. 그걸 잘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. 시세 후 조정을 한 다음에, 그러니까 확 가더라도 예.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을 해도 충분하다. 왜냐,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옥석을 그 동안에 예.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. 이렇게 좀 명심하고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. 시선을 조금 급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,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